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한반도에 많이 분대다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확장한 영향입니다. 보건당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당국은 외출 시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최대한 모기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극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뇌 전두엽 중 계획을 수행하는 피질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자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신규 교사 인원이 올해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납니다. 저출산 여파로 초등교사 임용이 줄었는데 방과 후 늘봄 조치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달 열대야 발생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7월 기후 특성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8.81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1994년의 8.51과 2018년의 7.11보다 많고 예년보다는 3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말에는 최저기온이 강릉 30.4도, 속초 30.3도를 기록하는 등 15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높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 부근으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분대다 하순 후반에는 대기 상층에도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1,810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이와 함께 돼지 2만 7천 마리, 가금류 32만 7천 마리 등 가축 35만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도 넙치 등 약 2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가 코앞인데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바깥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폭염 나기를 돕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이현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도심 재래시장. 한창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후끈후끈한 날씨 탓에 한산하기만 합니다. 선풍기를 틀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김이 폴폴 나는 족발이나 떡을 사려는 손님은 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차가운 수증기를 내뿜는 쿨링포그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면 에어컨이 시원한 마트로 간 손님들이 시장을 찾아줄까 기대해봅니다. 여름 되면 절반 정도는 안 오시죠? 절반 넘게 안 오세요. 손님만 많아지 별로 고충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죠.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생수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공원 중간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냉장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한 모금 들이켰을 뿐인데 온몸이 금방 식는 느낌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냉장고를 찾는 손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너무 더웠는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도 주시고 마셨더니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너무 좋았어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햇살을 피할 비장의 무기, 양산. 도서관 한편에 양산 대여소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확실히 양산이 있을 때 햇볕 막아주는 범위가 넓어져서 아주 좋아요. 양산 서비스는 봤거든요, 광고로. 그래서 직접 오늘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전국이 열돔에 갇힌 뜨거운 날씨.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시민들의 폭염 나기를 도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지난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칫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녹조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쓰레기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류입니다. 호수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떠밀려 왔습니다.
굴착기가 호수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려 화물차에 싣기를 반복하지만 호수 위에 떠 있는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등이 대부분이지만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는 건 길이 1km에 가까운 대형 차단막. 차단막에 가로막힌 쓰레기를 배를 타고 나가 그물에 묶어 육지 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걷어들입니다. 청풍정 있는 쪽하고 합쳐가지고 한 4군데가 아직 남았어요. 4군데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 앞에 부분이 일단 치워져야 또 다음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걱정거리는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장맛비에 각종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떠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된다면 녹조 발생이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벌써 대청호 주변 수변은 초록빛이 감돌고 군데군데 녹조가 뭉쳐있기도 합니다. 특히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치수탑 인근에 녹조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 선박을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녹조만 흡입을 하고 그냥 물로 배출되고. 매년 장마가 지나가면 쓰레기와 녹조로 몸살을 앓는 대청호.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 속에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되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 양천구 등 전국 9개 지역에 내려져 있던 말라리아 경보를 오늘자로 전국에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증가했고 채집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되면서 전국에 경보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환자를 흡혈해 감염된 매개 모기가 사람을 다시 물며 전파되는 질병인데 매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됐다는 것은 말라리아 감염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청은 야간 외출 시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엔 충남 금산의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 아래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소방관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금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난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이렇게 검게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엔 차 50여 대가 있던 상황. 게다가 주차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당시 주차관리원은 마음 졸였다고 말합니다. 그 연기만 봤을 때에는 진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었었죠. 좀 약간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은 불이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기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질식 수화포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반 직원이 충전기를 제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화재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과충전이 아닐까. 앞서 지난 1일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한 대에서 난 불로 차 100여 대가 타고 수백 세대 단전 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으로 구성돼 화재가 나면 열폭주를 일으켜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아주 단시간에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급격하게 달하게 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계속 가속화돼서 화재가 확산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또 되도록 지하에 있는 충전소 설치를 피하고 열폭주를 배터리 내에서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 업체들에게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에 밝힌 5,600억 원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천억 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금리 3%대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 금리 4% 안팎 3천억 원 규모 대출이 모레인 9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피지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클릭 한 번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중국 18만 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넘어간 개인정보는 삭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AS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까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은 회원관리번호와 등급, 구매 상품, 가격, 판매자 정보, 결제 방법, 배송 위치와 운송장 정보 등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국내 인허가 업종인 금융이나 은행, 통신사들과 달리 유통에선 별다른 진입 규제 없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 개인정보를 받아 재가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 보관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본금 1억인 거거든요. 그걸 맞추면은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어쨌든 목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때도 해커가 친구 추가 기능만으로 회원 일련 번호를 찾고 이를 조합해 익명 채팅방 이용자의 실제 아이디와 연락처까지 찾아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원치 않은 정보가 양산돼 무단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정보를 넘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데다 특히 시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부에서 유출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경우는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후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 관리 능력 심사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유통 추적 시스템도 개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규제 사항을 모두 법이 아닌 고시로 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정된 규제 실패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이 줄면서 초등교사 임용도 줄였는데 방과 후 늘봄 학교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1, 2년 동안은 임용 교사 숫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신규 교원 숫자도 지난 10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는 3,100여 명을 뽑는 데 그치면서 초등교사 임용고시 붙기가 그야말로 바늘구멍 통과하기였는데 내년에는 1,000명 이상 늘어난 4,245명을 선발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선발 인원을 늘렸고 줄어든 건 전남뿐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는 3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교원은 왜 늘리는 걸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늘봄 학교 확대 때문입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는데 아무리 외부 강사를 쓴다고 해도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늘봄 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 지원실장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선생님을 더 뽑는 겁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1, 2년 정도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신규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사가 담당하였던 방과 후 업무와 돌봄 업무까지도 전담 인력이 맡게 될 계획입니다. 결혼이 잦은 중학교 선생님도 올해보다 300명 정도 더 뽑습니다. 25학년도 임용고시는 오는 11월 9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면접과 수업 실현 등을 치르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과체중인 현대사회에서 비만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치료제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 또한 커져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극을 통해 식욕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전극을 머리카락 사이로 넣어 두피와 밀착시킵니다. 전기 자극을 준 뒤 원하는 부위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니터를 통해 두뇌 활성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두피에 전기 자극을 주면 식욕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경두계 불규칙 신호자극 기술은 원하는 특정 부위에 알맞은 전기 자극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뇌 전두엽 중 계획을 수행하는 배회 측전 전두엽의 피질에 전기 자극을 주자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과거에 개발되었던 기술들은 직류를 자극하거나 교류를 자극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불규칙 신호로 자극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기존 전기 자극기를 이용해 기술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임상 지원자 60명을 대상으로 6번의 전기 자극을 시행한 결과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식욕, 먹고자 하는 의향, 배고픔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밤에 항상 매운 음식이 땡기는 편인데 이 실험에 참가하고 나서는 그래도 야식이 좀 덜 땡기는 것 같아요. 연구진은 또 개발한 전기자극 치료가 스트레스를 먹는 행동으로 푸는 등의 감정적 섭식 치료에도 도움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더 발전한다면 간단한 형태의 웨어러블로 가정용으로도 편안하게 집에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의 식욕 억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상용화를 위한 추가 임상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2026년 안에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중서부 출신 진보 성향의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골랐습니다. 강경 보수 색채가 강한 트럼프와 벤스 조합에 해리스는 진보의 선명성을 강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필라델피아 유세장에서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소개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Pennsylvania, I'm here today because I found such a leader. Governor Tim Walz of the great state of Minnesota. 월즈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를 도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couldn't be prouder to be on this ticket and to help Vice President Harris become what we all know is very, very good for us to think about.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와 같은 1964년생인 월즈는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에 입대한 뒤 사회에 나선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선 하원 의원을 거쳐 주지사 도전에도 성공했지만 야구 모자에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한 월즈는 최근 방송에서 쓴 괴상한 트럼프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처럼 번지게 했습니다. And these guys are weird on how they frame it. They are obsessed. And I said it the other day, the He-Man Woman Haters Club. I don't know where this is coming from. 낙태권 옹호와 성소수자 권익보호,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월즈의 합류로 강경 보수인 트럼프 벤스 조합과 더욱 선명한 대비를 이룰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을 지키기 위한 카드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땡큐라는 글을 남기며 핵심 경합주 출신의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셔피로가 지명되지 않은데 안도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벤스는 민주당이 더 위험하고 과격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But I think that what Tim Wal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해리스 부통령이 진보 성향이 뚜렷한 월즈 주지사를 고른 건 극단적 좌파라는 트럼프 공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피살과 이에 대한 보복 예고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도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작전을 설계한 신와르를 하니예 후임으로 지명해 대이스라엘 노선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TV 연설에 등장한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لذلك يودنا آتي إن شاء الله يودنا آتي قويا مؤثرا فاعلا وبيننا وبينهم ما زالت الأيام والليالي وننتظر الميدان. TV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저공 비행하면서 도시 전역을 굉음으로 도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히암 지역도 공습했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 다수의 드론을 발사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המסר הראשון שלי אליכם זה צבירת יכולות, הגנה והתקפה בכל התחומי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피살된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지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 설계자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와 레바논 외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며 중동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طلبنا ودعوتنا للأمم المتحدة والقوى الدولية لبذل كافة الجهد وممارسة كافة أشكال الضغط لتغليب لغة الحوار. 미국 역시 카타르, 이집트 수반과 통화하며 확전 방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모기가 서식하는 무릉덩이나 풀숲 근처는 가지 말고 긴 옷과 모기 기피제 등으로 모기에 최대한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